자, 빈세대인제 시즌2 수1 오늘 전권 다 해설할 거고 질문 위주로 해결할 겁니다. 먼저 수1의 1단원 지수로그부터 한번 보자고. 자, 그래서 6번이 먼저 질문 나왔으니까 6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뭐 정수가 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은근히 최근 기출문제 중에도 4점짜리도 있고 해서 쉬운 유형은 아니지. 자, 한번 같이 볼게요. 6번 봅시다. 이 녀석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해래. 일단 뭐냐면 6배 로그 해놓고 n 플러스 1분의 16인가? 16에 n 플러스 1이다. 자, 얘가 정수가 된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놓고 하면 될 것 같아. 는 m이라고 둘게. 그 대신 당연히 m은 정수다라는 것만 네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식을 좀 변형을 해보자. 6을 여기 대가리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지수로 읽으면 n 플러스 1의 6승이라는 친구가 뭐의 m승이냐면 n 플러스 1의 16의 m승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 그러면 n 플러스 1을 반대로 보내버리면 n 플러스의 1에 6 플러스의 m승 이것은 16의 m승이다. 라고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n은 하고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일단 16의 해놓고 6 플러스 m을 이항해서 m 플러스 6분의 m 만들어 놓고 빼기 1만 해주면 되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그래 놓고 여기를 조금 더 정리해 볼 텐데 이게 2의 m 플러스 6분의 4m승이야. 자, 이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건 m이라는 친구도 정수고 그 다음에 원래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n이라는 친구는 자형수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보면 요 n의 대가리에 있는 부분 얘가 이쁜 숫자여야지 n이 자연수가 되겠지. 물론 m이 만약에 실수였으면 뭐 여기가 로그 2의 얼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m이 정수다란 말을 한 이상 얘가 뭐 로그 2의 3 이렇게 될 리는 없을 테니까 얘가 이쁜 정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요렇게가 생긴 걸 한 번 더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모에도 m이 있고 분자에도 m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치 얘가 이쁜 정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때 m에다가 뭐 1부터 넣어볼 건디 분모 분자 둘 다 미지수인 건 싫더라. 그래서 항상 미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리식을 다룰 때는 최대한 가분수? 뭐라 그러냐? 대분수로 밖으로 뺄 건 빼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뺄 게 어떤 건가 봤더니 4만큼은 뺄 수 있을 것 같고 m 플러스 6분의 라고 보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러고나 생각하자. 여기에 이제 유일하게 m이 남은 게 여긴데 이게 어떻게 생기면 되냐? 자, 2의 4-예승 이 예쁘게 돼야 자연수 n이 될 거니까 일단 정수가 되긴 해야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뭐 예를 들어 8 뭐 이런 게 됐다고 치면 2의 4 빼기 8승은 또 오히려 분수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럼 안 되니까 4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3 이하의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때 요 핑크는 마이너스 정수가 돼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돼도 2에 4 플러스 1승 뭐 충분히 이쁜 자연수가 되거든. 자, 따라서 3 이하의 정수에는 음수도 포함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먼저 양수인 케이스부터 보자. m 플러스 6분의 24가 이쁜 자연수가 된다라고 치면 3 이하의 자연수겠지. 그러면 m이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 2가 될 수 있겠네. 그럼 8분의 24니까. 그 다음 6이 되면 또 6이면 12분의 24니까 또 이쁘게 될 거고 또 마지막으로 24분의 24 만들어주려면 18이 될 수 있을 거야. 결국 지금 내가 요 2랑 6이랑 18을 꺼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 분모가 24의 무슨 수면 된다. 약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원래 약수가 뭐가 있냐면 24의 약수는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6 있고 8 있고 12가 있고 그 다음에 24까지 이렇게 총 8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이제 3 이하가 되려면 이제 요게 돼야 되니까 요 1, 2, 3을 만들어줄 수 있는 m들이 일단 이렇게 3개가 있던 거고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친구들이 음의 정수여도 괜찮잖냐. 그럼 뭐 4 빼기 마이너스 1, 4 빼기 마이너스 2 이런 거 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24의 약수 중에 마이너스로 만들어줄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의 7 같은 거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24 충분하단 말이지. 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는 직접 구하기보다는 결국
어떤 제약도 없이 24의 약수 걷다가 마이너스 붙인 걸로 알아서 뭔가 m이 있겠지. 그래서 개수만 구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24의 약수가 8개면 얘도 8개겠다라고 개수로만 빨리 구할게. 따라서 이제 양수 쪽에 3개, 그 다음에 요 식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거 8개 해가지고 토탈 11개가 있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다. 이게 첫 번째 6번 문제였고, 많이 나오는 유형이지 쉽지 않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보도록 할 텐데, 7번은 아마 해설지를 봐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푼 건가 조금 어려웠을 문제야. 좀 더 알아먹기 쉽게끔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물론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 해놓고 2분의 1x-n 보다는 y 값이 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 자, 얘를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상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해놓고, 나보고 구하라는 게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an이야. 그 말은 여기 있는 1참수가 2분 x 빼기 1, 2, 3, 4 이렇게 점점 바뀌면서 이제 그 10가지 케이스를 다 해보라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렇다고 그림을 10개 다 그리나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대충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보자. 자, 로그 2x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x 빼기 n은 뭐 n의 값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x랑 y가 정수인 부분을 찾고 싶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이런 격자점이라고 하지, 정수, 정수는 이런 격자점 문제를 풀 때는 로그보다는 지수인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로그 함수인 채로 보면 x에다가 내가 정수를 집어넣어도 y값이 정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막 로그 2의 3부터 로그 2의 10이면 로그 2의 3이 1점 얼마고 막 이런 생각을 더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주어진 상황을 싹 다 지수 함수의 상황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마치 역함수를 구하는 것처럼 부등식의 주인공을 x로 바꿔볼 거야. 자, 얘부터 봐봐. 얘는 x라는 친구가 뭐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거냐면 2배 오브 y 플러스 n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쪽은 2의 y승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란색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x축하고 y축의 위치를 그냥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2의 y승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2 괄호 y 플러스 n이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2인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두면 편한 게 이제 y에 내가 정수를 먼저 1, 2, 3 이렇게 집어넣으면 확실히 뭐 8, 16, 32 뭐 이런 식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귀찮은 건 뭐냐면 n의 값이 지금 1부터 계속 10까지 10번 동안 바뀐다라는 게 좀 귀찮긴 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지 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y 값들을 대입할 거야. 근데 여기가 얼마까지 되니 그게 n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지. n이 점점 커지면 n이 클수록 교점이 더 위로 올라갈 테니까 가능한 y값이 더 많아질 거고, n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좁아질 테니까 가능한 y가 좁아질 거야. 근데 이걸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일일이 다 하기가 귀찮아서 일반화를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제일 편한 거 해볼게. y가 제로일 때, 이때는 확실히 직선이 위에 있겠지. 그치? 그래서 y는 0일 때부터 보여드릴게. 나 여기까지 가도 영상이 나온다. 오케이. 자, y는 0일 때부터 봅시다. y는 0이면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냐면 1 이상 x는 y에 0 들어갔으니까 2n 이하야. 맞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찾아야 되냐면 2n하고 1의 대소관계 중 2n이 당연히 항상 크지. 그 말은 n이 1이든 2든 3, 4, 5, 6, 7, 8, 9, 10이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x는 1부터 2n까지 총 몇 개가 될 거냐면 2n 개가 될 겁니다. y가 0인
x값은 2n개 있을 거라고. 물론 이게 n이 1일 땐 2개겠지. 2일 땐 4개, 3일 땐 6개 이렇게 달라질 거 좀 이따가 시그마로 처리할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 y가 1일 들어볼게. y가 1이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라는 친구가 2n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야. y가 1이니까. 그럼 또 물어보는 거야.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이 부등식은 성립합니까? 했더니 성립한단 말이야. 왜냐면 n이 1부터니까. 아, 그러면 결국 자연수는 2부터 2n 플러스 1, 2까지니까 몇 개가 될 거냐면 몇 개야? 2n 플러스 1개가 되겠지. 모든 n에 대해서 그렇다고. 좀 이따가 이거 n이 1부터 10까지 바뀌는 건 시그마로 처리하겠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y가 2일 때 갑시다. y가 2면 4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 2n 플러스 4가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n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거든. 그렇다는 건 얘는 4부터 2n 플러스 4까지 가능할 거예요. 맞냐? 그러면 총 몇 개가 될 거냐면 2n 플러스 1개가 되겠네. 뭐야? 그 다음 이제 슬슬 달라진다. y가 3일 때 보자. y가 3이면 부등식이 뭐냐면 8부터 x가 크거나 같고 2n 플러스 6이야. 그럼 이제 좀 아슬아슬해진다. 자, n이 1일 때 이제 같았지. 그럼 다행히 오른쪽이 그래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큰 거 맞지? 그러면 개수를 셀 때는 그대로 8개 8이라는 x값부터 2n 플러스의 6이라는 x값까지니까 2n 빼기 1개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달라지는 게 여기보다. y가 4일 때를 보자. y가 4면 16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이 2n 플러스 자, y가 4예요. 8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16쪽이 더 크다. 즉 지수함수 쪽이 더 크다는 건 교점 밖으로 빠져버렸다는 뜻이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n에 대해서는 카운트할 필요가 없지. 그럼 n이 뭐부터 성립하냐 이거야 이거는. 4부터 성립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n이 1부터 10까지가 다 된 거임. 그러니까 따로 내가 필기를 안 한 거야. 근데 얘는 n이 4부터 10까지일 때만 성립할 거고 그때 몇 개냐면 당연히 개수야 15 빼주면 되니까 2n-의 7개다 이거지.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y가 5일 때 보자. y가 5면 32부터 x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 2n 플러스의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n이 1부터 10, 설령 10이 돼도 32보다 작지.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아. 그 말은 내가 찾고 있는 1부터 10까지의 세계에서는 이 부등식이 만족될 리가 없다. 그 말은 내가 찾고 있는 여기에 5라는 x값이 영역 안에 들어올 리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찾는 거지. 만약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가 n이 1부터 10이 아니라 더 컸으면 얘도 개수가 있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막 n이 15까지야. 그러면 n이 막 10 얼마니? 한 11부터는 또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11부터 15까지는 또 몇 개입니다. 이런 게 있었겠지만 지금은 10까지라서 없는 거. 자, 이게 y가 오른쪽으로 커져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계산 아직 안 한 거야. 좀 이따 할 거고. 자, 이번엔 마이너스로 가보자. y가 마이너스 1일 때 볼게. 그러면 부등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는 x가 크거나 같다. 여기다 집어넣고 있다. 그럼 2n-의 2야. 그러면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 겁니다. 아니다. 1전은 안 되네. 2부터만 성립하나? 그죠?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안 되잖아. 그렇다는 건 얘는 n이 뭐부터 될 거냐 하면 n이 2부터 되겠죠. 그리고 그때 몇 개일 거냐? 당연히 자연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이라는 건 x값이 1부터 2n-의 2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게 몇 개냐면 2n-의 2개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면 돼.
자, 그 다음 y값이 마이너스의 2일 때를 보자. 그러면 부등식은 4분의 1 이상 x라는 친구가 2n 마이너스 얼마냐면 4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n이 이제는 또 뭐부터 되나? 3부터 가능하지. 그리고 당연히 4분의 1 이상인데 나는 정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x라는 친구는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면 2n-의 4까지 가능할 거기 때문에 몇 개일 거냐면 2n-의 4개야. 하나만 더 적어보면 규칙이 좀 보일 겁니다. y가 마이너스의 3일 때는 8분의 1부터 x가 2n-의 6이에요. 그럼 이 부등식은 언제 성립하냐? n이 4부터만 성립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0을 넘어서니까요. 자, 그리고 x는 그때 얼마일 거냐? 8분의 1보다 크다? 아무튼 1부터임. 2n-6까지라며 2n-의 6까지. 그렇다면 개수는 몇 개일 거냐면 2n-의 6개일 거임. 대충 여기는 규칙이 좀 있어 보여요. 2부터 시작한다. 2n 빼기 뭐 3, 4, 4일 때 6, 5일 땐 빼기 8, 뭐 나름 규칙이 있을 테니까 여긴 점점점으로 생략하고 이제 마무리 계산만 쭉 걸어가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10까지 다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2n의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다 정도 외우고 있을 테니까 110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 다 마찬가지였음. 따라서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의 2n 플러스의 1. 요거는 바로 위에 2n 해놨으니까 110. 걷다가 1이 10개, 120만 추가하면 될 거야. 얘도 똑같아. 2n 플러스 1이란 거에 시그마 하면 120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엔 2n-1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10을 뺀다라고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1부터 시작하는 홀수들의 합은 제곱수다라고 생각해서 10의 제곱이다로 봐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만 또 조심해야 되겠지. 여기는 시그마 4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자면 이거긴 해. 시그마 4부터 10까지의 2n 빼기 7 이긴 한데 이거는 공식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듯. 4 대입하면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3이지. 아, 결국 1부터 시작하는 홀수들의 합이네. 몇 개인지만 보고 제곱수로 갑시다. 4부터 7까지 몇 개냐? 7개지. 그럼 7, 7에 49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들도 보시면 돼. 공간 없으니까 일로 올게. 얘를 계산해보자. 얘는 시그마가 2부터 10까지고 2n 빼기 2야. 그럼 시그마로 쓰면 뭐 2부터 10까지 해야 되겠지만 그냥 2부터 넣어보셈. 2 집어넣으면 뭐야? 2 더하기 4 더하기 짝수지.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10이 들어가면 20 빼기 2니까 18까지 더하는 거. 그럼 이건 2 괄호해서 1부터 9까지 더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봅시다. 얘는 3부터니까 3 대입해봐. 2야. 그 다음에 4야.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10까지 넣어봐. 20 빼기 4니까 16이죠. 그러니까 16까지의 짝수를 더한다라는 건 2 괄호 1 플러스 점점점점 8이겠네.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오면 마지막에는 2 곱하기 1 뭐 이런 것까지 있겠지. 뭐 제로개는 뭐 있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규칙을 또 지을 수 있겠네. 이 부분이 자연수의 합이었잖냐? 그러니까 2분의 nn 플러스 1 그런 공식이잖아. 근데 걷다가 2배를 했잖니? 그러니까 이거는 k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러한 k가 맨 마지막은 9까지고 맨 처음은 1이겠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얘는 공식을 해결할까요? k제곱 공식이니까 6분의 9, 10, 19. 그 다음에 k 공식이니까 뭐 이건 40이라고 외우고 있겠지. 자, 그러면 6이랑 90이랑 약분하면 15. 15 곱하기 9 이런 거 암산할 땐 20 곱하기 15 먼저 한 다음에 15 한 번만 빼시면 285 정도가 암산될 겁니다. 그렇지? 괄호 20 빼기 1이라고 보면 되니까. 자, 285랑 얘랑 더합니다. 330 정도가 되겠네. 맞나? 330. 285는 맞나? 330. 맞네. 따라서 이 아랫부분 친구들의 총합은 340. 아까 이런 친구들까지 있었음을 다 더해주시면 총 829개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케이스를 차근차근 나누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규칙화해서 시그마로 마지막 계산하는 거라서 이제 격자점이 요즘에도 나올까는 모르겠으나 나오면 무조건 귀찮으니까 이렇게 꾸역꾸역 해보시는 게 좋고 해설지처럼 일반화해서 푸는 건 당연히 기대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못 풀어. 그냥 일일이 저렇게 쓰는 게 올바른 풀이야. 해설지는 이렇게 풀어놓고 멋있는 척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쁘게 포장해서 쓰니까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을 뿐 실제로 풀 땐 다 저렇게 푸는 게 맞아요. 앵간치 똑똑한 사람 아니고서는. 자, 그리고 7번은 저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11번인데 그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던 건가 한번 보자. 11번 갑시다. (11번도) 그쵸?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간단한 유형인데 그걸 어렵게 만든 거임. 자, 0 이상 1 이하에서 약간 고난도 내신 스타일의 느낌이죠. 근데 뭐 요즘 수능이 그지 뭔가 계산 많아지고 막 케이스 분류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내신 스타일 틱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해두면 좋지. 자, 요 친구의 맥시멈이 1이 되도록 해라. 그럼 당연히 무엇부터 나눠야 될 거냐면 요 밑에 있는 A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전체 로그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가 달라질 거야.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안에 있는 친구가 제일 뭐 해야 최대? 커야 최대. 반대로 얘가 감소함수라면 작아야 최대. 이게 달라지니까 일단 크게는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부터 케이스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A가 1은 아니라고 했겠지. 0에서 1 사이라고 치자. 0에서 1 사이라는 건 이 안에 있는 게 무슨 함수라는 거야? 아니, 전체가 무슨 함수라는 거야? 감소함수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2의 A의 2x승 마이너스 A의 x승 플러스 32분의 7이라는 친구의 최 무슨 값을 찾고 싶어? 최소값을 찾고 싶어요. 근데 뭐 아무튼 값이 1이라는 건 로그 A의 A여야 1일 테니까 그 최소값이 A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지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형태니까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관찰해 봐야겠음. 2로 묶어볼게. A의 x승 마이너스 4분의 1의 완전제곱인가? 한번 보자. 제곱 맞고 그 다음에 상수항 볼게. 16분의 1의 2배 16분의 2 32분의 4 32분의 3. 자, 이렇게 생긴 2차식 형태의 최소값을 찾고 싶다가 문제예요. 됐냐? 근데 그러면 당연히 2차 함수 형태니까요. 꼭지점의 y좌표 32분의 3이 최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A의 x승이 4분의 1이 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 맞냐? 자, 그래서 케이스를 어떻게 또 요 안에서 세분화해야 될 거냐면 이 중에 1번이야. 자, A가 4분의 1보다 작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게 A의 x승입니다. 맞죠? 근데 x라는 값이 0 이상 1이 하래. 그러면 대충 요 정도에 0이 있다고 치고 요 정도에 1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만큼의 값만 요 A의 x승이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0일 때 값이 얼마지? 당연히 A의 0승은 1이에요. 그 다음에 1일 때 여기가 얼마냐면 A의 1승 A입니다. 근데 그 A가 4분의 1보다 작다는 건 요 정도의 4분의 1인 지점이 한 점이라도 있다는 거지. 그 말은 요 A의 x승이 4분의 1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이 케이스는 있단 뜻이지. 자, 그러니 A의 x승이 4분의 1일 때 최소값은 32분의 3이 최소값이다. 맞냐? 근데 그 최소값이 A랑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라는 친구는 32분의 3이고
이게 과연 내 구간을 만족하는지 봤더니 만족하니까 일단 얘는 동그라미야. 이해되냐?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거 등호도 여기다 붙여버릴게, 그냥. 왜냐면 0 이상 1 이하였으니까 여기 노란색의 양끝이 색칠돼 있거든? 그럼 딱 얘가 4분의 1이어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거라 따로 구분 안 하게끔.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A가 4분의 1보다는 큰 D, 1보다는 작을 때를 봅시다. 그럼 똑같이 A의 X승이라는 그래프는 똑같이 감수함수거든? 근데 뭐가 달라지는지 볼게. 0일 때, 1일 때. 0부터 1까지의 색칠만 볼 겁니다. 근데 A의 X승에 0 대입하면 1이고요. 1 대입하면 A야. 그런데 A가 4분의 1보다 크대. 그 말은 4분의 1이 한 요 정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여기 있는 A의 X승이라는 값이 4분의 1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그나마 꼭지점에서 가까워야 그나마 최소일 거 아니냐? 그러면 언제일 때가 그나마 가깝다? 여기일 때가 제일 가깝다는 거지. 그 말은 A의 X승이라는 값이 A일 때. 물론 이때는 X가 1일 때겠지만 X가 얼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A의 X승이 A일 때 최소다. 그러면 그 최소값이 얼만데?는 여기 있는 2차식에다가 대입해보자. A의 X승이 A야. 그러면 그대로 2A 제곱 빼기 A 플러스 32분의 3, 7. 이게 최소입니다. 근데 그 최소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고? A랑 같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풀 차례가 됐겠지. A가 넘어갈 거고 분수 싫으니까 32배를 할게. 그러면 64A제곱. 얘 넘어갔다에 또 32배 했으니까 64A. 아니, 왜 64배나 하나? 아, 마치 32배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의 7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되나 하고 88 일단 던져놓고 7일 던져놓고 이렇게 하니까 87에 56, 81에 8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A가 두 개 있습니다. A는 뭐 아니면 뭐냐면 8분의 7 또는 8분의 1이네. 자, 이 중에 나는 요 범위를 만족해야 돼. 그럼 8분의 1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8분의 7만 만족합니다. 오케이? 자, 이게 A가 0에서부터 1 사이였던 케이스고 이제 크게 두 번째 케이스로 가야 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A가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A가 1보다 크니까 F라는 함수가 증가함수가 됐어요. 증가함수라는 건 내용물이 가장 뭐 할 때야? 클 때 최대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2의 A의 2x승 마이너스 A의 x승 플러스 32분의 7이라는 친구의 맥시멈 값을 찾고 싶어요. 근데 그게 A여야 로그 A의 A는 1이다가 된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뭐 얘도 뭐 2차 방정식이야. 식변형이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똑같이 한번 써볼게. 뭐 너네야 쓸 필요 없겠지 뭐. 나의 너네 잘 보이라고. 이 친구의 최대를 찾고 싶어요. 근데 A가 1보다 크면 굳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겠잖아. 이제 이게 A의 X승이지. A가 1보다 크니까. 근데 정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면 0부터 1까지잖아. 그럼 0일 때 1이고 1일 때 A야. 여기만 표현할 수 있음. 그러면 4분의 1 나타낼 수 있나? 아니 미안해. 최대값을 나타내야 되지.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제일 멀어야 되겠지. 대칭축이라는 건 4분의 1이었으니까 요 정도 y값이 4분의 1인 거 보다 제일 먼 건 여기일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건 A의 X승이 A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 근데 A의 X승이 A라는 거 아까 어디서 대입해봤는데 여기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2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2분의 7 이게 최대값입니다. 근데 그것이 A여야 된다까지 아까랑 똑같거든? 그러면 흐름상 쭉 따라가다 보면 A 값은 똑같이 8분의 1하고 8분의 7 이렇게 두 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A가 1보다 클 때 찾고 있던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두 개 다 기각되면 답은 두 개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A,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라는 문제와
A의 X승을 포함한 2차 식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 두 개를 결합한 문제였던 거지. 내신 때 많이 풀었고 보통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되게 쉬운 문제로 배치되니까 연습하지 않았을 법한 주제인 거죠. 좀 어렵게 다뤄본 문제. 이해되냐? 12번 가도 돼? 오케이, 자 12번 봅시다. 12번 계산이 좀 많던데 여기 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지수함수 2의 x승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각각 4분의 3, 2랑 6분의 7이다. 이렇게 보자. 뭐 대충 이차함수 2의 x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그럼 이차함수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뭐. 그럼 뭐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고 r이 여기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자. 기울기를 하나씩 표현해 볼게. pq 얘가 기울기가 4분의 3이래. 그 다음 QR 이게 기울기가 2래. 그 다음 마지막으로 RP니까 요거죠. 이게 6분의 7이다. 그럼 맞는 것 같아. 노랑보다는 핑크가 가파르고 핑크보단 초록이 더 가파른 거 맞지? 그래서 숫자 배정과 PQR 배정도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 설정하고 막 풀어야지 뭐. 내가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하고 여기에 X좌표를 B라고 하고 여기에 X좌표를 C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집부터 해볼게. 기울기가 4분의 3이라는 나타내볼게. 그러면 B-A 분의 2의 B승 빼기 2의 A승 그것이 바로 4분의 3이다요. 맞나? 자, 얘를 더 이상 분수 싫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2의 B승 빼기 2의 A승은 4분의 3 오브 B-A. 오케이? 이번엔 초록색으로 할게. 초록색은 뭐가 되겠냐? 뭐 비슷한 생김이 되면 되잖아. 2의 C승 마이너스 2의 B승은 이제 기울기 자리가 2로 바뀔 거고 C 마이너스의 B. 이번엔 핑크. A랑 C야. 그러니까 2의 C승 빼기 2의 A승. 그것이 기울기 6분의 7 괄호 C-의 A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미지수가 3개인 범벅식이니까 좀 연립을 통해 미지수 좀 줄여보자 라는 생각에 뭐 해볼 거냐면 이렇게 2개씩 있죠. 얘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를 지울 거거든. 그러면 2의 C승에서 2의 A승을 뺐습니다가 나와. 그게 얼마냐 하면 암산을 할까? 좀 이따 하자. 4분의 3배의 B-A랑 2배 오브 C-B가 더해진 거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좌변 똑같으니까요. 얘랑 얘가 똑같다라는 식을 한번 땡겨볼게. 이제 분수를 탈피해볼게. 양변에 한 12 정도 곱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12 곱하면 14배 오브 C 마이너스 14배 오브 A. 여기다가 12배 할게요. 9B 마이너스의 9A 플러스 12배 할게요. 24C 마이너스의 24B다 이렇게 나오지. 정리하겠습니다. 14C 넘어오면 10C 마이너스 14의 1로 넘어오면 5A 9B에서 24B 뺀 걸 반대로 넘겨버리면 15B야. 그럼 약분되면서 3B는 A 플러스 2C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라는 친구가 3분의 A 플러스 2C다. 요게 B는 A랑 C의 몇 대 몇 내분이란 뜻이야. 크로스로 곱하니까 C 쪽에 2가 곱해졌다는 건 먼저 2가 나와야 되겠지. 2대 1 내분점이었다라는 뜻이지. 자, 그러니 A랑 C를 이렇게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됐냐? 자, 그럼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B라는 친구를 A 플러스 2T, C라는 친구를 A 플러스 3T다라고 두겠습니다. 됐냐? 그럼 이제 미지수가 A랑 T 2개로 줄어들었거든? 그러면 아까 알고 있었던 이 방정식이 더 이상 미지수 3개짜리가 아니라 미지수 2개짜리로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연립할 건덕지가 보일 수도 있겠지. 자, 노란색부터 다시 한번 이쁘게 써볼게. 자, 2의 A 플러스 2T승 마이너스 2의 A승
그것이 b-a가 바로 2t니까 2분의 3t예요. 또 초록이도 이쁘게 한번 써볼게. 동준이가 불러봐요. c-b를 내가 t라고 두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2t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러면 핑크도 또 써도 괜찮지만 어차피 미지수 두 개인 식이면 두 식만으로 풀려야지 세 번째가 굳이 필요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 두 개만 갖고 잘 풀릴 거야. 한번 봅시다. 몇 분의 몇 배를 해주면 되냐면 얘를 3분의 4배 하면 2t가 똑같아지는 거지. 3분의 4의 분수 싫다. 얘 4배 하고 얘 4배 하고 얘 곱하기 3배 할게. 그러면 6t 같을 테니까 자 4배 하겠습니다. 4배 오브 야 보이냐? 2의 a승으로 묶으면 2의 2t승 마이너스 1 여기 3배 하기로 했지. 3배 오브 야 보이냐? 2의 a승으로 묶으면 2의 3t 마이너스 2의 2t 그러면 이렇게가 지워지지. 그러면 남아있는 식 좀 위로 올라올게. 4배의 2의 2t 마이너스 1은 3배의 이거 2의 2t 승제대로 묶어버릴까? 2t승 괄호 2의 t승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 2의 t승 빼기 1 이거 합차 공식인 거 아니냐? 2의 t승 플러스 1로 약분하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거를 제곱한 걸 테니까 얘는 일종의 이런 문제다. 3 머시기의 제곱 빼기 4 머시기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렇지? 대충 찍으면 나와. A는 2랑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치워내냐면 2의 t승을 치워냈거든. 음수일 리는 없겠지. 따라서 2의 t승이 2였다. 그러면 t는 1이다. 나오면 t는 1 대입하면 a도 나올 거고 그럼 b, c 다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f의 10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게 이제 요 녀석의 좌표 다 나올 거거든. 나오고 나면 이차 함수가 그거 지난다라는 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계산이 좀 복잡한 게 12번의 흠이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도 문제가 와우. 아이디어가 훌륭하더라고. 뭔가 길이가 2분의 5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라면 뭔가 뭐 기울기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푸는 건가 싶었는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야. 자, 여기에 y는 log 2x라는 지수함수가 있고 유리함수 뭐래? 로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k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요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의 2가 있습니다. 둘이 y절편이 얘가 더 작으면서 기울기는 더 가파른 거니까 이렇게 벌어지게끔 쭉 내려갈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여기고 b가 여기야. 배달이 됐나 보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2분의 5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풀던 문제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왜? 얘네가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기울기를 활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너 A, 라고 잠깐 하자. 너 B, 라고 잠깐 하자. 라고 한 다음에 식을 써볼게. 로그 2에 A를 대입한 것은 요 1차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거랑 똑같아. 또 B,를 로그에다가 대입한 건 마이너스의 B 플러스 K 마이너스의 2랑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건드릴 건 이제 요 식인데요. 얘를 어떻게 건드릴 거냐? 마이너스의 2를 반대로 넘겨볼게. 그러면 이게 2 더하기가 됐지? 그거를 로그 2 안에 집어넣으면 4b죠. 맞냐? 2 더하기니까 로그 2에 4로 쓸 수 있잖아. 그러고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드디어 보인 거야. 원래 있는 식, A쪽 식하고
B쪽 식의 생김새가 똑같아졌어. 왜? 뒤에 K는 일단 당연히 똑같지. 근데 요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4분의 A를 몇 배 한 거냐면 마이너스 4배 한 거야. 또 여기 있는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4배 한 거지. 생김새가 똑같지. 자, 생김새가 똑같은 두 식이 나오면 바로 방정식의 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이냐면 너네 고1 때 이런 거 했잖아. a제곱 빼기 3a 플러스 2는 0이다. b제곱 빼기 3b 플러스 2는 0이다. a 플러스 b는 즉시 얼마다? 3이다. a 곱하기 b는 즉시 얼마다? 2다. 이런 게 보여야 되지. 왜? 아, 얘네들이 생김새가 똑같다는 건 어떤 2차 방정식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a, b라는 셈이군요를 이렇게 거꾸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똑같은 거 아니야. 따라서 로그 2의 x 아니지. 맞출까? 로그 2의 그냥 여기를 x로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k다 라는 생김새지. 이 방정식의 근이 a라는 거 하나랑 4b라는 것 이렇게가 보인 거지. 이해돼? 똑같은 생김새에 들어간 거니까 그 똑같은 부분을 x라고 바꿔주시고 이 방정식의 근이 a랑 4b다. 넣어봐. 실제로 핑크 되고 핑크 될 거예요. 맞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로그 2의 x는 이렇게 생긴 증감수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k라는 건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예요. 즉 증감수랑 감소함수는 근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한 개일 수밖에 없지. 얘랑 얘가 다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따라서 A가 4B였구나요. 이해되냐? 그러고 나면 이제 라지 A랑 스몰 b를 모두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다. 자, 라지 A를 그냥 4B 컴마라고 쓰자. A가 4B라며. 자, 그거 컴마 마이너스 B 플러스 K입니다. 그 다음 B라는 점 원래대로 B 컴마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K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A, B 사이의 선분의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쓸 수가 있겠네. 2분의 5니까 제곱하면 4분의 25가 될 건디. 4B랑 B의 제곱이니까 9B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K랑 마이너스 B 플러스 K 빼기는 차이가 2니까요. 4다 이렇게 나오겠지. B가 나오고 B가 나오면 A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좌표가 나온 거니까 대입해 보시면 K 값도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써보고 그 다음에 둘의 생김새가 비슷한 애를 찾아내서 방정식의 근임을 찾는 뒤 근이 유일하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 발견하시고 둘이 같다. 요거를 찾아냈어야 되는 문제. 요거를 유도하게끔 저렇게 문제를 만든 것부터가 대단한 거지. 문제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가볼까요? 14번도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 계산이 개 많았던 것 같은데 끝까지 여기서 할 수 있을까? 해볼게. 14번 갑시다. 자, 실수 m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4의 x승과 그 다음에 누구냐면 절대값의 2의 x 플러스의 4 마이너스의 m승. 이 친구가 1사분면에서 3번이나 만난다. 세점 PQR의 x좌표를 x1, 2, 3라고 합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일단 나도 처음에는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리려고는 시도를 했거든. 당연히 4의 x승이야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봤더니 원래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밑으로 m만큼 내리고 절대값 취한 거니까 이와 같이 점근선이 플러스 m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3번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충 어떤 느낌이어야 될 거냐면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지?
근데 이제 기억부터 바로 문제를 잘 내주셨는데 17부터 64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요게 잘못하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되거든? 왜? 모두 일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이 y축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일단 얘부터가 일사분면이 될 거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봤더니 이 새끼는 0,1이에요. 그 다음 이 새끼는 얼마냐면 16 빼기 m인데 말아 올려진 곳일 테니까 m-의 16이야. 그지? 그런데 m-의 16이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이제 얘는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얘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니까 여기서 무조건 만나겠지. 때문에 일단 x1 쪽을 보시면서 m이라는 친구가 17보다 크다. 이건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럼 64 미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이제 요 그래프들을 좀 원래 배경 지식으로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요 지수함수 이 부분이 4의 x승과 언제나 2번 만날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왜냐? 4의 x승이 당연히 2의 x승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 더 빨리 올라가지. 그 말은 잘못하면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야. 이쪽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즉 조금 더 오른쪽으로만 평이동돼도 얘는 야 나는 4의 x가 빨리 간다. 나 2의 x승에 천천히 따라가.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었다는 거거든. 이해되냐? 그 말은 이제 m이 얼마나 밑으로 내려가냐에 따라 그치? 하얀색보다 핑크색이 더 많이 내리고 접은 거잖아. 이해되죠?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돼. 적당히 올려야지 2번 만나. 근데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 우리가 미적분을 넣긴 하지만 여기서 미적분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초록색은 2점에서 만나고 핑크색은 안 만난다면 그 경계가 언제일 거냐면 접할 때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찾고 싶은 건 애매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접해서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수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그렇게 풀기에는 미분 등등이 들어가서 쉽지가 않다야. 물론 미분으로 좀 이따 풀어봐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이건 수원이기 때문에 이상하네. 더 이상 2번 만나는 거랑 안 만나는 거의 경계 즉 접한다를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풀 수가 없겠네라는 생각에 이제 여기서부터 방정식으로 바뀔 겁니다. 자, 방정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4의 x승과 이 절대값 16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m 이거를 보고 싶은 거고 근데 마이너스 쪽 4의 x승이 마이너스 16배의 2의 x승 플러스의 m이다. 뒤집힌 거. 랑 만난 거는 x1이라는 건 이미 이거는 해결 완료한 거예요. 이미. 그래프를 이용해서. 물론 처음부터 방정식으로 구했다면 이쪽으로 풀어도 똑같이 17초가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나는 그래프를 통해 먼저 보여주고 왜냐면 너네도 처음에 그래프를 해봤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래프로 막히는 부분을 방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볼게. 자, 4의 x승이 이 부분은 절대값 그냥 원래 양수였던 부분일 테니까 그냥 16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m 요 방정식의 근이 x의 2, x의 3와 같이 존재해야 한다예요. 아직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잘못하면 이렇게 핑크처럼 되면 존재 안 한다고. 근데 존재하게끔 만들어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지수방정식으로 바꿔서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됐냐? 자, 그러면 지금 t의 값은 뭐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얘네가 모두 일사분면이래.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0보다 큰 친구들이지.
0보다 크다는 건 얘가 뭐보다 크다야? 1보다 크다지. 만약 x가 0보다 크면 1보다 크지. 자, 따라서 t가 1보다 크다인 범위에서 자, 이제 치환했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16t는 마이너스 m의 두 근 존재야. 이해되시냐? 굳이 마이너스 m을 이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t가 1보다 크다란 제한된 영역이 있으니까 판별식만으로 안 끝날 거거든. 그러니까 수투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프 갖고 풀 겁니다. 자, t제곱 마이너스의 16t라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게 t제곱 마이너스의 16t 그래프예요. 대칭축은 8입니다. 맞냐? 8, 어디예요? 마이너스 64. 그러면 마이너스 m이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 지만 정역도 있었잖니? 1초가 더 봐야 돼. 요 정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초가니까 빵꾸 뚫고 요렇게 된 핑크와 상수함수 마이너스 m이 이와 같이 만나 주셔야 된다는 뜻이지. 그럼 1,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 얼마야? 마이너스의 15지. 따라서 마이너스 m이란 친구의 범위가 나와. 마이너스 64와 마이너스 15 사이야. 질문, 딱 마이너스 64면 돼? 안 되지. 마이너스 64가 딱 되는 건 교점이 하나라는 뜻이고, 교점이 하나라는 게 뭐야? 아까 말했던 경계에 해당하는 접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초과입니다. 또 마이너스에 15면 안 돼요. 1초가 빵꾸니까 안 됐죠? 이거 미만입니다. 따라서 15보다는 m이 더 크고 64보다 작아야 된다가 나와. 이게 x2와 x3가 존재할 조건이야. 그래서 아까 있었던 x1의 범위, 그 다음에 x2가 존재하기 위한 범위 15초과 64 미만, 이것을 합쳐주니까 맞는 말이더라. 이해되냐? 그러면 봐봐. 처음부터 방정식으로 가셨다면 뭐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처음엔 그래프부터 그려봤으니까. 근데 가셨다면 여기서 똑같이 x1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똑같이 봐봐. t가 1보다 크다. 왜냐면 0보다 큰 건 맞으니까. 근데 방정식을 뭐로 바뀔 거냐면 t의 제곱 플러스 16t는 m이다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대칭축이 마이너스의 8이겠지. 근데 난 1부터 볼 거니까 여기 1을 봐야 되겠지. 1일 때가 얼마냐면 17이지. 따라서 17 빵꾸 뚫린 여기랑 y는 m이다가 만나는 거니까 17초가다. 방정식 쪽에서 당연히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해설지는 싹 다 처음부터 방정식으로 푼 거야. 이렇게 풀어놨음. 근데 그래프부터 시도하셨다면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든 방정식으로 왔어야 돼요. 라는 그 흐름을, 문제풀이 사고의 흐름을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빡치면 미적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접한다, 접점 K 잡고 그냥 접한다로 풀어봐도 괜찮아요. 그럼 그게 64가 나올 겁니다. 그치? 뭐 그럴 리는 없겠지. 자, 기억은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가야 되겠죠. 아, 니은 이제 아직 3분의 1밖에 안 왔네. 자, 선분 QR의 중점 M이라고 하면 M은 어떤 곡선 위에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있다. Q가 뭐냐? 맨 왼쪽이 P야. 두 번째가 Q야. 세 번째가 R이었습니다. 그럼 좀 쓰자. Q라는 친구는 X2였으니까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 여기지, 그지? 둘 다 다시 한번 써놓자. 니은 풀 때 안 헷갈리게 써둘게요. 4의 X승과 16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M. 보기 불편하니까 4의 X승 빼기 16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M은 0이다. 의 근이 X2와 X3인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점 M을 식으로 표현해보자. 당연히 M의 X좌표야. 2분의 X2 더하기 X3이에요. 맞냐? 그 다음 Y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Y값은
요 녀석의 위이기도 하고 얘 위도 하니까 여기다가 x2 대입한 거든 여기다가 x2 대입한 건 다 상관없거든. 근데 그냥 좀 깔끔하게 생긴 쪽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4쪽에다가 대입할게. 따라서 y 값은 4의 x2승 4의 x3승 그거의 반띵이다. 이게 점 m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y는 마이너스 4의 x승 플러스 128이다. 위에 있는지를 봐야 된대. 그럼 당연히 얘네 대입해봐야 되겠죠. 그지? 근데 대입하기에는 지금 조금 무서운 건 뭐냐면 4의 2분의 뭐시기승 막 좀 복잡한 것 같아. 막 얘가 1로 들어가고 막 그러면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것도 많이 하죠. 2차 방정식이니까 일종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써보자. 자, 두 근의 합은 16이에요. 근데 질문 16이 뭐랑 뭐의 합이니? x23인가요? 아니지. 2의 x2승과 2의 x3승의 합, 이게 두 근이지. 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곱이 m이야. 근데 뭐가 m이야? x2, x3야? 아니죠. 2의 x2승과 x3승의 곱이지. 여긴 지수법칙을 이렇게 쓰자. 됐냐? 그려.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쪼까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x2 더하기 x의 3는 뭐냐면 로그 2의 m이에요. 여기가 조금은 좀 간단해져서 그지? 왜냐면 얘가 좀 이따가 1로 들어갈 건데 지수의 지수승 막 이런 거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바꿔놨어요. 그지? 자, 그 다음 얘도 어디서 좀 많이 봤는데 얘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완전 제곱식 갖고 만들어낼 수 있겠지? 만들어내보자. 4의 x2승 플러스 4의 x의 3승은 천천히 쓸게요. 2의 x2승과 2의 x3승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둘이 곱한 거니까 x2 더하기 x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합의 제곱은 뭐냐면 256이에요. 마이너스 x2 더하기 x3 여기 이거 m인데 그냥 마이너스 2m이네요. 자, 그렇다는 건 요 y좌표가 뭐로 조금 더 간단해졌냐? 이거 반띵하래. 128 마이너스의 m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간단해졌어요. 반띵이래.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m이다. 이제는 대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128-m을 y에 대입합니다. 뭐 여기 쓰면 되죠. 그 다음 4의 x승에다가 얘가 들어갈 거야. 근데 이거는 로그 2의 루트 m이야. 여기에 로그 2의 루트 m이 들어와. 그럼 4는 2의 2승이니까 2의 로그 2의 m이야. 그럼 마이너스 m이 됩니다. 둘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니은은 참이었다. 니은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미리 디귿에서 써먹을 걸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고 이제 디귿으로 가야 되겠지. 디귿이 또 계산이 또 지랄 맞더라고요. 여기를 좀 지우고 해야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공차가 1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다. 보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 x1, 2, 3 이제 다 나오니까 x1이 만족하는 식부터 볼게요. 2의 2x의 원승 플러스 16의 2의 x의 원승 마이너스 m은 0이다. 그지? 그 다음 x의 투수가 만족하는 식도 다시 한번 쓸게요. 2의 2x의 투승 마이너스 16의 2의 x의 투승 플러스 m은 0이다. 뭐 이거 다시 한번 쓴 거야. 너네가 다시 안 써도 돼요. 알겠으면. 근데 나는 수업하면서 너네가 알아먹어야 되니까 보기 편하게 다시 쓸 뿐이야. 자, 일단 이 세 식이 만족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이란 말 때문에 x2를 2배 한 것은 x1 플러스 x의 3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미지수를 좀 없애갈 거거든. 어떤 미지수를 없앨지는 개인 취향이야. 건우야, 뭘 없앨래? 즉 얘를 뭐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대입할까? x2는 근데 그럼 x2는 2분의 이렇게 들어가니까 난 좀 싫어. 왜냐면 여기 2분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런 건 그치 계산의 편의를 네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x3는 하고 한번 해볼까? x3가 2x의 2 마이너스의 x의 1이죠. 그래서 얘를 일단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맞냐? 벌써 해봐야지 뭐. 2배의 4x의 2 마이너스 2x의 1 빼기 16배의 2의 2x의 2 마이너스 x의 1 플러스 m은 0이다. 맞냐? 그 다음 미지수를 뭔가 더 없애고 싶은데 뭘 없애지? m도 없애보자. m을 얘를 활용할게. 여기를.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될 거냐면 얘 넘기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 거예요. 2의 2배 x의 1 플러스 16의 2의 x의 1 다 써놓자. 줄 바꿔서 쓰니까 안 보인다. 자, 여기까지 그냥 바로 위에 쓴 거 m 대신에 이거 집어넣습니다. 는 0이다 이렇게 나와. 맞냐? 뭔가 또 미지수를 없앨 수 있나, 뭐 약분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찾아보는데, 아까 했었던 이걸 좀 써볼게요. 아까 16이라고 하던 것이 뭐냐면 2의 x의 2 플러스 x3승이었을 거야. 아닌가? 아니 따로따로구나. 2의 x의 2승 더하기 2의 x의 3승이었어. 근데 또 나 x3는 없애기로 했잖아. x3 또 없애볼게. 2의 x의 2 더하기 2의 2x2 마이너스 x의 1승이야. 그냥 여기만 이걸로 바꿔봤어요. 오케이? 그거를 16자리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의 앞에는 그냥 똑같이 쓸게. 4배 x2 마이너스 2x의 1 빼기 얘랑 요게 곱해지니까 첫 번째 텀은 x2가 3개로 늘어납니다. 마이너스 x의 1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야. 큰일 날 뻔. 마이너스 16을 전개하는 거니까 빼기겠지. 얘랑 얘를 곱해봄. 똑같은 거 두 번이네. 2의 4x2 마이너스 2x의 1 맞아. 그 다음 더하기 2의 2x1 그대로 있습니다. 플러스 16자리에 얘를 대입할게요. 그럼 2의 x1승과 전개가 되면서 x1 플러스 x2승 플러스 2의 x1이 얘랑 전개가 되면서 3x2 아니지. 큰일 날 뻔했다. x1과 얘가 전개되는 거니까 2x2로 끝나겠네. 이거는 0이다. 야. 그럼 매우 복잡하지만 어떻게 천천히 해봤더니 여기가 이거랑 똑같아 보이긴 하거든? 맞냐? 그리고 남은 거를 봤더니 에라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 이쁘게 지워지는 거 없나? 더 이상은 안 묶이네. 뭔가 x2 같은 거로 묶이면 좋은데. 이제 그것도 할까? x1도 없애보자. 어떻게 해요? x1은
x2에서 공차 뺐다라고 써보자. 등차 수열이라고는 했으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자, 얘는 x1이 x2 빼기 d야. 그럼 뭐가 될 거냐면 2x2 플러스 d죠. x1이 x2 빼기 d니까 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고,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 항인 요거는 2에 2x2 마이너스의 2d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 이거는 x1에 x2 빼기 d 집어넣을 거니까 2에 2x2 마이너스의 d죠. 그 다음에 2에 2x2 그대로 냅둡시다가 제로지. 그러면 이제 2의 2x승이 다 똑같이 나왔어. 약분할 수 있겠지. 그럼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2의 d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d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d승 플러스 1은 0이다. 맞냐? 자, 그러면 뭔가 이거 마이너스 승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양변에 2의 2d승을 곱할게. 그럼 얘가 최고차항이 될 거야. 아니, 얘가 최고차항이 되겠다. 마이너스 2의 3d승. 얘가 두 번째 차수가 될 거야. 2의 2d승. 요게 플러스 2의 d승이 될 거고, 얘가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가 마음에 안 듭니다. 바꿀게. 빼야. 뺍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방정식이냐? 바로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1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d가 1보다 작냐라는 질문. 그럼 나는 2의 d승이니까 2의 d승이 과연 2보다 작냐라는 질문을 해결하고 싶거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과연 2보다 작은지를 보면 돼요. 그지? 그러면 사이값 정리 아니면 함수의 그래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볼게. 여기 있는 친구를 3차 함수로 생각해봐. y의 프라임은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 마이너스의 1입니다.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일단 대충 1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곱이 여기가 마이너스의 3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충 2는 요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를 대입해보면 8 빼기 4 빼기 2 빼기 1, 2,1 양수예요. 1, 대입해보면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마이너스의 2 음수입니다. 그 말은 x축은 요 정도에 있었겠지. 여기가 x였겠네. x가 2보다 작은 게 확실히지. 그러니까 d는 1보다 작겠구나.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에 대한 조건을 줘서 미지수를 하나 없앨 수 있게끔 준 다음에 그냥 존나게 계산 노가다를 쭉쭉쭉 때려가는 문제가 디귿이었기 때문에 뭔가 기하학적인 발견을 하기보단 식으로 열심히 연산연습을 하는 문제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이어서 16번.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보자. 절대값의 a의 1-x승 마이너스의 2다. 가조건 fx랑 gx의 서로 다른 실근은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뿐이다 해놓고 먼저 나조건으로부터 뭔가 알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4의 알파승이랑 4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이제 마이너스의 4분의 15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얘는 나랑 내 역수 이런 거니까 잠깐 치환해보면 t랑 t분의 1을 뺀 거야. 이게 마이너스의 4분의 15다 이렇게 하시면 뭐 대충 하다 보면 나와요. t가 양변에 t 곱해서 풀어도 되고 대충 보였다 하시면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의 4다 이렇게 나와. 근데 내가 4의 알파승을 치환했으니까 4의 알파승은 양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따라서 4의 알파승이 4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알파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이제 가조건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가조건은 fx라는 이차함수랑 저기 있는 지수함수의 절대값, 이 녀석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두 개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 다음 다조건 gx는 g알파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1이다라고 했으니까 다조건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gx라는 그래프랑 g의 마이너스 1이다라는 상수함수 이 녀석의 교점이 한 개뿐이래. 그럼 일단 g라는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해보자. 일단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부터 모르는 상태니까요. 케이스를 나눠볼까? 일단 1번 a가 1보다 크다고 하자. a가 1보다 크면 거꾸로 얘는 무슨 함수가 될 거냐면 감소함수가 되겠지? 여기가 1보다 큰데 위에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일단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튕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점근선은 이렇게 플러스에 2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어디서 꺾였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꺾인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 꺾인 곳은 a의 1-x승이 딱 2가 될 때 그럼 1-x라는 친구가 로그 a의 2가 될 때 따라서 여기 x절편은 1-로그 a의 2다 이렇게 나와. 맞냐? 자,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로그 a의 2 얘는 양수긴 하겠다. 1보다는 작겠네.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떠지? 헷갈린다. 로그 a에 a분의 2로 봐. 이래도 더 헷갈리나? 더 헷갈리네.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이제 마이너스의 1이라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해.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의 1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상수함수 g의 마이너스의 1이랑은 두 번 만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이렇게 왼쪽에 빠져주셔야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한 번밖에 안 나타난다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의 1이 초록색은 안 되고 노란색은 돼. 그 경계가 어디일 거냐면 딱 여기가 경계가 될 거야. 얘보다는 왼쪽에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 같아. 그럼 이 별표가 언제냐 하면 원래 생긴 게 감소함수 이거였지. 그럼 원래 생긴 거가 플러스 2가 될 때가 필요하겠네. 그죠? 자, 그러면 1-x라는 친구는 로그 a의 4다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x라는 값은 1-로그 a의 4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게 별표예요. 걔보다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1이 더 이쪽에 있으면 좋겠다. 대충 이런 범위가 나올 것 같아. 맞나? 뭐 해보지 뭐. 자, 근데 어차피 오른쪽이 점근선이니까 마이너스 1이 딱 별표여도 괜찮거든. 어차피 교점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를 갖다라고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천천히 이항해볼게. 로그 a의 4가 2 이하다. 그러면 4라는 친구는 a의 제곱 이하다. 왜냐면 a가 1보다 크니까 둘 다 a의 대가리에 얹었을 때 증가함 순위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제곱이 2보다 a가 결국은 2보다 크거나 같겠지 뭐. 자, a의 값이 최소일 때라고 했으니까 a는 2일 때라고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때 fa의 값을 구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가조건 fx랑 gx의 근이 마일과 1이다 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gx를 완성해놓고 쓸게. gx는 2의 1-x승 마이너스의 2예요. 따라서 g의 1은 여기다 들어가면 2의 0승 마이너스 1의 절대값. g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2의 2승 4 빼기 2의 절대값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줬으니까 미지수는 2개만 남았을 거고 지나는 점 2개 나왔으니까 2차 함수가 나왔을 거고 걷다가 a를 대입하는 건 나오겠지. 그럼 우연찮게 답이 되는 케이스를 먼저 찾아버렸거든. 반대편 케이스가 왜 안 되는지 같은 걸 찾아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에서 1 사이였을 때는 왜 안 되나를 봐야 돼. 그럼 일단 그래프가 달라질 거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a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됐을 거라서 원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근데 그거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으므로 이렇게 생긴 것, 이게 바로 G의 그래프지. 점근선은 여기에 2가 있는 게 맞죠. 맞나? 그 다음 X절편이야. 안에 있는 것은 0이다. 안에 있는 것은 0이다. X는 얼마다? 구해놓은 거 똑같긴 하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로그 A의 2다 이렇게 나와. 맞냐? 근데 그러면 지금 얘의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A가 0에서 1이야. 그냥 대충 2분의 1 정도로 생각해. 그러면 대충 1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2. 그럼 요게 음수거든? 1 빼기 음수니까 얘는 1보다 커요. 그렇다는 건 1은 확실히 왼쪽에 있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1은 더 왼쪽에 있겠지. 마이너스 1이 왜 필요했냐면 다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의 상수함수를 그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생겼어. 따라서 실근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의 모순이 되니까 이 케이스는 여기서 끝마치면 될 것 같아. 괜춘? 오케이. 그 다음 17번 갑시다. 오케이. 17번도 지수 부등식인데 미치랑 지수 뭐 이런 거 있지. 미지수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볼게요. 2의 x 플러스의 1분의 n승은 다 똑같은데 대굴박이 맨 앞에는 6.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가 x-의 1. 그 다음에 이쪽은 똑같이 생겼는데 n-x다. 자, 얘를 만족하는 실근이 없도록 해주는 자연수 n의 값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요 진수 자리, 미치라고 해야 되겠지? 지수니까. 미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대굴박의 방향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2의 x승 플러스의 1분의 n, 이게 만약에 1이라고 치자. 1일 때 왜 해요? 나는 이번에 근이 없는 걸 하고 싶어서 1이면 다 111이니까 근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땐 일단 근이 없긴 합니다. 뭐 대충 이렇게 해놓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찾고 싶은 건 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거를 따지고 싶은 거니까 뭐 기준으로 나눠야 될까? 얘가 1보다 크다? 그럼 n이 막 이렇게 해볼까? 먼저 그래, 분모부터 보자.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2의 x승 플러스의 1이라는 친구는 항상 1보다는 큰 친구야. 그지? 그러면 그러면 그러네. n을 1이라고 먼저 정해볼게. 그러면 밑이 2의 x승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언제나 1보다 작을 거예요. 맞냐? 1보다 작다라는 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아가리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면 되니까 6보다는 x-1보다는 n-x가 더 작다를 만족시키면 돼. 근데 여기서 x는 7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n은 1이라고 뒀으니까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그 말은 결국은 1초가 x는 7 미만이라는 근이 존재해버려요. 그러니까 n = 1이면 일단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 왜 갑자기 n 기준으로 나눴어요? 나보고 자연수 n을 구하라고 했고 내가 왜 n = 1을 따로 해보냐면 봐봐.
만약에 n equal 2일 때를 보시면 밑이 2의 x승 플러스의 1분의 2가 되면서 얘가 항상 1보다 크다 작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 없나? 없지. 왜냐면 요게 1점 머시기면 전체는 1보다 클 거고 얘가 뭐 당연히 100 이렇게 커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보다 작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n equal 1일 때와 1이 아닐 때는 밑이 항상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정할 수 있고 없고 때문에 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1을 따로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2 이상일 때부터는 과연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라는 세부 케이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즉 2의 x승 플러스 1분의 n이 1보다 크다. 그 말은 2의 x승이라는 친구가 n-1보다 작아야 돼. 그 말은 x라는 친구가 로그 2의 n-1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이야기야. 자, 이럴 때 봅시다. 밑이 1보다 커졌어요. 이제는 x가 이런 범위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얘보다 얘가 그대로 아가리 방향이 크면 되지. 그러니까 6보다는 x-의 1보다는 n-x가 크면 되고 이거를 x에 대한 말로 바꿔보면 x라는 친구가 7보다 크면서 2분의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돼요. 맞냐?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조금 헷갈리는 점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평소 우리가 하던 거랑 달라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 근이 없어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케이스일 때 이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 말은 얘랑 얘의 교집합이 근이지. 근데 근이 없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보통 그치 케이스 나눠가지고 부등식 풀 때 x가 2보다 클 때 하고 풀어봤더니 x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이렇게 나오면 이거랑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실근은 여기서는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처리해 나가잖아. 그 짓거리 하자는 거야. 쟤랑 얘의 교집합이 없어야 돼.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뭐 수직선 생각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얘네들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건 로그 2의 n-의 1이 7 이하면 되지.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지. 맞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 부등식 자체가 말이 안 돼도 괜찮지. 예를 들어 7초가 3 미만 이렇게 나오면 그건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오른쪽에 있는 2분의 n 플러스의 1이란 친구가 7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지. 오케이, 근이 없어야 된다. 즉 모순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나를 거꾸로 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등식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즉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작다. 일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n은 뭐 이하다가 나올 거냐면 129 이하다. 이 정도 암산 될 거야. 2의 7승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 이쪽은 n이 13 이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야. 봐봐.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129 이하랑 13 이하. 근이 없게끔 하려면 n의 범위가 이거여야 될까? 이거여야 될까? 보통 우리가 케이스 분류하면 얘랑 얘 교집합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냐? 근데 이 문제는 생각을 잘해야 돼. 근이 없게끔 해야 돼. 그래서 얘가 말이 안 되려면 이래야 되고 얘가 말이 안 되려면 이래야 되는데 근이 없으려면 얘랑 얘 둘 다 말이 안 돼야 돼요? 아니면 하나만 말이 안 돼도 근이 없어요? 후자지. 그러면 얘네들의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지.
뭔 말인지 천천히 한번 설명할게. 만약에 n이 12면 여기도 포함됐지. 그 말은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케이스란 뜻이고 n이 100 정도면 얘는 아니긴 하니까 요 부등식은 괜찮지만 이쪽이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돼요라는 거. 아무튼 결론이 말이 안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집합을 찾아주셔야 되니까 n은 129 이하다가 일단 나옵니다.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케이스 분류했을 때 근을 어떻게 찾아나가야 되냐 뭐를 잘 써야 돼서 그래. 자, 근데 아직 1번 케이스였음. 뭐였냐면 밑이 1보다 클 때야. 그럼 밑이 1보다 작을 때 봅시다. 두 번째로 1로 올라올게요. 자, 2의 x승 플러스의 1분의 n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1보다 작다고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친구가 뭐 대충 얘랑 부등호 방향 반대니까 x가 로그 2의 n-1보다 클 때겠지. 자, 그럼 밑이 1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부등호 아가리 방향이 다 반대가 되면 되니까 6 크다 x 빼기 1 크다 n-x다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방향이 반대일 테니까 2분의 n 플러스의 1보다는 x보다는 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와 같은 범위에서 이것입니다가 나왔어. 그럼 또 이게 말이 안 되면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자, 얘가 뭔가보다 커야 된디. 근데 여기 사이래. 그러면 얘가 수직선 생각해봐. 여기 사이인데 이게 이렇게 잡히면 교집합이 없는 거 아니야. 따라서 7이라는 친구보다 로그 2의 n-1이 더 크거나 같으면 7 미만인데 7보다 큰 거보다 크대. 교집합이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부등식이 말이 안 되면 돼요. 그러면 왼쪽 게 더 크거나 같으면 말이 안 되는 부등식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129보다는 n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은 n이라는 친구가 1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근이 없으려면 이래도 근이 없고 저래도 근이 없는 거잖아. 어차피 근이 없는 거 똑같아. 그래서 합집합으로 찾아주셔야 되겠지. 됐냐?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밑이 1보다 클 때 근이 없으려면 이래야 되고 밑이 1보다 작을 때 근이 없으면 이래야 돼. 그럼 마지막은 또 교집합이지. 왜냐면 이럴 때도 저럴 때도 근이 없어야 된다는 맞잖아. 근이가 마지막은 교집합. 이 문제는 케이스 분류하면서 합집합으로 취할 때랑 교집합으로 취할 때를 조금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였다. 그런 느낌. 따라서 13부터 129까지의 자연수 개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7번 이렇게 하면서 지수함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